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23편 마왕탕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조문은 간단하고 그러지만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와 같이 제가 뛰어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과거 그래도 수천 년 동안 이 한의학에 관해서 특히 상한론 조문에 대해서 내려온 책이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가장 해석서가 많은 책은 아마 단연코 중경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여기에 투입돼 가지고 평생 연구를 하고 그와 같은 업적에 의해서 이와 같은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태양과 양명이 합병하여,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해석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죠. 해석이 안 돼서 우리 상한론이 조문이 해석이 안 돼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태양과 양명이 합병해서 천이흉만자는 숨이 차고 천식기가 있고 가슴이 팽망이 있고 답답한 자는 합법을 써서는 안 되니 이때는 마땅히 마왕탕을 써야 된다.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가볍게 보자 그러면 또 이렇게 간단한 글이 있을 수가 없죠. 자, 합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조건이 이 육경론에 있어서 태양병과 양명병이 성립되어야 된다는 조건에서 합병이라는 말이 형성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태양과 양명이라는 명분이 없다면 합병이라는 거 하는 말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이면에는 합병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합병, 변병, 견병. 그러니까 그것은 병증이 다양하고 복잡성이 나타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쓰는데 굳이 우리가 그러면 태양의 어떠한 병증, 양명의 어떠한 병증이 합쳐졌느냐.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이야 가능하죠. 설명이야.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죠. 여기 보세요. 옛사람들이 요 글에서 아주, 중국 전통적인 상한론이든 일본 고방가든지 간에 요 증상에 대해서 천이흉만도 있지만은 복만이천도 있어요. 또 한출이천도 있고 불한출이천도 있지만 천이 한출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 이렇게 A, B 이렇게 앞에 써 있는다. 이게 그러니까 주증이라는 거예요. 주증은 제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은 주증은 앞에 쓴다. 객증, 손님, 주인과 손님이죠. 이렇게 뒤에다 쓴다. 그러니까 주증은 앞에 쓰고 객증은 뒤에 쓴다. 그러면 증상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손님은 이따가 또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증이 치료가 되면은 객증은 치료가 되지 않아도 저절로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치료의 방점은 주증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천이흉만자는 불가하니, 왜 불가하라는 말을 썼을까? 왜 불가하라는 말을 썼을까? 일종의 이게 방의죠. 방의. 치료의 어떤 방향, 기준. 굳이 왜 이와 같은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문, 글을 볼 때는
어떨 때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만큼 사하제, 그러니까 하제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거죠. 경고성이죠, 경고. 자, 천이흉만에 하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기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 또한 이거 가지고 합병 가지고 우리가 양명증도 있으니까 하지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지 말라. 그 조건은 딱 요 하나만 준 거죠. 천이흉만이. 그러니까 주증과 객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 흉만 이면에는 치자시탕이라든가 대함용탕 종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또는 대왕학령 사심탕이라든가 이런 종류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그것도 엄밀하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일종의 하지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죠. 망텅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가금의 말을 빌려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분에 의해서 병명이라든가 어떤 명명된 이와 같은 개념에 의해서 치료를 하지 말고 그 병근에 대해서 치료를 해라. 병근에 의해 따라서 치료해라. 그러면은 이 천이흉만의 병근은 표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에 있지 않고 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탕을 쓴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중경서에 있어서 아주 회자되는 정도로 중요한 말이에요. 천이흉만. 자, 천이흉만. 이때는 망탕을 쓴다. 그러나 그만큼 그 당시에는 하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를 한 거다. 하지 말라. 하제를 쓰지 말라. 자, 이제 반복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본문은 짧으니까 자, 중경의 치법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명분에 있지 않고 병근에 있다. 이 개념을 서로 표현은 다를 뿐이지만 이거는 후세방에는 뭐든지 그만해요. 우리가 지나치게 현대는 병명과 병인 중심으로 의학이 발달돼 있잖아요. 예,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한의학의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이 사람의 병근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병명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안화사가 왔어요. 구안화사라는 개념도 몰라요. 어디 신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안면신경 어디에 염증이 생기고 그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치료한단 말이에요. 한의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가 있죠. 저는 무지하다고. 중경서에 어디 구안화사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구안화사라는 말은 후세에 만들어진 말이죠. 구안화사가 이름이 후세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중경은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자의 병근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로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안화사 환자라 똑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같은 병명을 가지고 있고 병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그 대상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병증의 뿌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치료가 다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병명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을 보지를 않고 병명으로 환자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감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해열제를 쓰잖아요. 중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잖아요. 오로지 정해진 명분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현재에 놓여 있는 상황에 의해서 그 상황의 발원지는 무엇이냐 이렇게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이 원래 이거를 알면은 단순한 이유를 알게 되고 이 명분에 빠지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말자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의 우리의 장점은 여기에 있다. 이걸 배워야죠. 예.
현대의학이라든가 수많은 어떠한 병인 개념이를 하려는데, 그러나 우리 한의학의 장점이 뭐냐 이거다. 이것을 우리는 혼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증상을 자꾸만 배우고 한단 말이에요. 중경은 아주 팩트만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이 안 들어오고 재미가 없는 거죠. 이게 많은 고대의 그 한의사들, 우리 선배, 대가들이 이와 같은, 표현은 다르지만 이와 같은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상한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상한론에 어디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역절풍이라든가 어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몇 개의 증상을 통해 가지고 이 증상을 통해서 병근, 병독,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파악해서 보는 거죠. 똑같은 구안하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보증이익탕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청명탕을 쓸 수도 있고 다 다른 거죠. 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이것은 제가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땀이 예를 들어서 크게 원칙에서 땀이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땀이 나오지 않으면은 어떠한 그 사람의 몸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병세를 느껴야 돼요. 병세. 땀이 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땀이 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땀이 나지 않으면은 당연히 우리 몸의 생리적인 수기가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땀이 나지 않으면 배출이 안 되면서 물은 약간의 오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지저분한 게, 저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쓰기 위해서. 오수의 기가 흉부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또는 대표적인 흉부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천식을 유발하고 흉만증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이 흉만 이면에는 이 무한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조문에 쓰여졌지 않기 때문에. 않지만은 그 때문에 마왕탕을 써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무한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별로 이론이 별로 없고, 땀이 나지 않았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영향, 이거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리는 하나예요. 생리, 병리는. 양방생리, 한방생리 없어요. 그런 거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리는 하나지. 옛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음양이다, 오행이다 갖다가 집어넣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현대적인 구체적인 어떠한 물질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거는 생리학을 우리가 다시 보고, 땀이 어떠한 중요성, 이것이 우리 인체의 생리적 현상과 병리적 현상을 그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방이 무수히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처방 공부만 하는데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땀이 나지 않으면은, 배설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병세는 인체 내부로 꼭 흉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흉이라 그랬느냐? 이 조문에서는 천식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식 있는 환자한테 무거운 약 잘못 쓰면 큰일 나요. 환자 그냥 넘어간다니까요. 대청령탕이나 이런 약을 가볍고 흡수가 잘 되는 약, 부담이 없어요. 심장이나 이런 데. 자, 이게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정말 멋진, 이 단어 하나로 함축해서 말했지만 이 안에 생리적 현상, 병리적 현상, 이 사람의 맥도 마찬가지죠. 맥도 천식이 있을 때는 맥이 다소 긴장하다든가 촉박할 수가 있죠. 맥이 촉하면 무서워가지고 무조건 청아지제를 쓸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죠. 비교적 땀이 안 난다. 그러면 그 환자가 우리가 피부를 만져봐야 돼요. 피부가 물기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키워야 되죠. 땀이 없으면은 이 생리적인 수분이 배출되지 못함으로 해서 비생리적이다. 오수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비생리적인 거예요. 예. 생리에서 순환에서 이탈이 되면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물론 이것이 간정화로 영양, 간이 안 좋은 사람 간으로 미칠 수도 있고 소화기라든가 자궁이라든가 뭐 어디로도 미칠 수가 있죠. 그러나 중경은 주로 호흡기 질환하고 연관을 시켰던 것 같아요. 호흡기 질환. 예. 자, 반면에 어떤 사람이 변비의 경향이 있다. 이러면은 조시가 뭐냐? 조시가 마른 변이잖아요. 대변이 장에서 조혈에 의해서 배출되지 못하면은 염소똥처럼 나오는 게 꺼멓게 나오는 게 조시잖아요. 이게 건조되어 온 대변이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수분이 고갈됐다는 거잖아요. 수분이 고갈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가스화 됐다는 거거든요. 가스. 이게 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는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조탁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칠고 탁한 게 우리 몸에는 기가 비생리적일 때 요거는 비교적 단순한 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조탁한 게 아주 거칠은 게 이거는 병증이 벌써 이미 복만에 있잖아요. 복부가 팽만감이 나타나는 거죠. 꼭 물론 이것 때문에 가스화돼서 팽만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비교적 복부에 팽만감이 있다. 조혈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면은 이 배가 빵빵해지는 상태에서 대변을 못 보면은 이 배설돼야 될 이 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흉부로 압박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승기탕을 써야 된다. 자, 이게 대표적으로 몇 개가 더 있지만 중경세에 나오는 이 천에 대한 어떠한 이해 요렇게 그러니까 천식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약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의 상황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병증은 어느 한 곳에 치료가 되든지 강화돼 가지고 다른 쪽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연의 현상이거든요. 에너지가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흘러가요. 돈단 말이에요. 미친단 말이에요. 영향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무한으로 야기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땀이 나지 않았을 때 무한이 심하면 심할수록 표피의 어떠한 사람에 따라 차이지만은 경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압박하는 힘이 비례하죠.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는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숨차고 이를 말할 수가 있어요. 기침도 일으킬 수가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거는 물론 옛날 사람의 원시의학의 관점에서 말한 거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생리 현상이 수천 년 전과 지금과 다르다면 표현이 다른 것이지 생리 현상은 같은 거죠. 생리 현상이나 병리 현상은 용어는 그 시대의 용어를 쓰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옛날 사람은 이렇게 썼는데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후세의 경락학설과 음양오해 학설보다도 폐가 어떻고 저렇고 결과적인 거는 호흡기 질환인데 옛날 사람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비증 환자들 같은 경우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는지 모르시죠. 대변이잖아요. 정말로 가장 우리가 편안하다, 행복하다. 대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크게 불편하겠어요. 단순히 변이 안 나온다, 대변을 못 벗는다가 아니거든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대승기탕 조문에 가서 우리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지나친 현상을 통해 가지고서 이 본질이 뭐냐, 이 현상의 본질이 뭐냐, 간단하다는 거죠. 이렇게 옛날 사람 입장에서는 간단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에서 본원에서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고 간략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지혜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 무식해서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중경서에 한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한 시간짜리 공부예요. 그냥 중경서는 1시간 이거 하고 이거를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게 거의 평생 걸린다는 거죠. 이거 뭐 상한론 강의 1시간이면 다 끝나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 내용은 똑같아요. 전부 다. 이거 가지고. 왜냐하면 중경서가 이와 같이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표현 방법도 똑같아요. 압박한다. 이게 바로 제가 보감론을 쓰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흉복부 압력에 대한 변화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는 요거를 치료하면 되지만 저절로 흉복부의 압력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 천이흉만이 압력의 변화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는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 또는 표와 표위와 반표발리와 리와 또는 상초, 중초, 하초 그 모든 것에 상호 균형 작용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호 균형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게 바로 수와 기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 수와 기와 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기가 울체되는 순간 수분이 변조, 그러니까 수분이 바로 수분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몸이 이상이 생기면 바로 기가 울체되지만 기가 울체되는 그 현상은 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수로. 이게 바로 전부 다 복만이천이 우리 한번 시각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에 있는 압력관계, 보감. 예. 우리 인체에 압력을 미치는 게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늙어가면서 중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건강할 때는 중력을 못 느끼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우리는 중력의 영향. 중경서는 오직 증상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법에 의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상은 생리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나 어떠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 아이고,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예. 아이고, 왜 이러지? 현상에 대한 어떻게 해석하는 방식이 변화되어 온 것이지 현상 자체가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은 현상을 기술했고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이 우리 한의학에서 계속해서 변해왔다. 제 후배들, 저는 양방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양방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관점에서 이거에 대해서 풀이할 수가 있어요. 정말 논문이 수도 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 몇 개의 구절 가지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써야 돼요. 옛날 식으로 무슨 뭐 태양 경락이 어쩌고 간이 음호하고 신이 뭐 신수 부족이네 이와 같은 말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과거의 용어죠. 현대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압박이라는 말이 옛날도 썼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쓰잖아요.
자, 주증은 먼저 쓰고 객증은 나중에 기록한다. 후세 사람이 중경의 글을 보고 간 거예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왜 천이 흉만에 불과하고 마왕탕유를 했을까? 천에 주점을 둔 거죠. 그러면 천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마왕탕에서 온 거죠. 무한이천에서 온 거죠. 서로 관계가 있죠. 땀이 없으면은 맥이 부약한 게 아니라 부가 기나거나 심지어는 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세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항상 보고 환자도 대하고, 그러니까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병세를 느끼고 이 조문을 그래서 다 이 중요한 조문들은 외워야 돼요. 저절로 외워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유발이 됐을 때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가, 땀이 나는지, 어떤지, 다른 어떤 호흡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자, 천이 여기 제가 인자를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인자를 썼잖아요. 천이 흉만자는 자, 천으로 인해서 흉만을 일으킨다. 여기 벌써 이미 병세가 있는 거예요. 천으로 인해서 흉만이 있는 거다. 복만이천은 복만으로 인해서 천식이 유발된 것이다 이 소리야. 천하고 흉만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천으로 인해서 천하야, 천으로 인해서 흉만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더라도. 그걸 모르면은 천이만 그냥 뭐 천이 흉만은 그냥 하나의 용어로 쓸 수도 있지만, 자, 천하고 흉만하다가 아니라 천하고 흉만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이것과 흉만이 개별적 현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중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접속사를 주면서. 그래서 천으로 인해서 흉만이 유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위는 천에 있고 흉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천이 풀리면, 해소가 되면 흉만을 해소하기를 기약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흉만이 증상은 저절로 해소가 된다. 이게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 한의학의 뭐 비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한의학의 정말로 뛰어난 점은 이 점에 있다 보고 가요. 중경의 그런 처방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 흉만을 치료하기를 기약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흉만증은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아니해도 저절로 그렇게 된다. 이걸 한문하면 부대기연이 기연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기약하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주증, 객증 이렇게. 주증 선하고 후증, 객증은 후한다. 요 인자를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하야 흉만 이렇게 해야지. 천하고 흉만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개별적 현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천도 치료하게 되고 흉만도 치료하게 돼요. 치료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의 이것이 바로 묘미다. 근원에서 치료하면 지엽적인 현상은 저절로 해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방점을 여기다가 찍었을 경우는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만 그 조문에는 천이 흉만이라고 했죠. 천이 유발된 원인은 무한 때문이다. 이렇게 이럴 때는 이기 때문이다는 일세 이랬어요. 옛날 사람은 표현할 때 여기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만약 여기가 무한 야자가 없으면은 이렇게 일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고로 불가하니 마땅히 마왕탕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 어찌 명분에 우리가 하필 명분에 미혹되어 가지고 합병이다, 변병이다, 견병이다, 뭐 이런 거, 직중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런 거 몰라도 되죠. 예.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예. 오직 현재에 나타난 증상이 어떠한 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꾸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글을 안다고 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자, 다음은 중경서 조문 24편 소시오탕과 마왕탕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양병이 열흘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시간의 경과를 쓴 것도 이유가 있어요. 어떨 때는 시간의 경과를 쓰기도 하고 조문을 이렇게 파악해 보면은 어떠한 그 나름대로 루틴을 가지고 있냐면은 자기가 무슨 약을 썼다. 태양병에 하지를 했고 약토 약화를 했다든가 또는 발암과다 했다든가 치료의 방식을 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날짜를 썼다. 태양병이 10일 정도 경과가 되면 병이 치료가 되든지 악화되든지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이 사람 맥이 부하긴 부한데 긴 맥이 없는 거죠. 아주 약간 떠 있지만은 굉장히 새하다, 가늘다, 활하지도 않고 기나지도 않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눕기를 좋아한다. 우리가 그 소음병 중에 보면은 단용매하고 그 맥미하고 단용매라 그랬잖아요. 이게 눕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게 병증은 아니죠. 사람이 눕는 게 이게 일종의 환자가 지금 나와 있는 몸의 컨디션의 정황, 병정에 이런 게 대표적으로 눕기를 좋아한다. 병정, 정황.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의 일거수일투족도 지켜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코를 후빈다. 어떤 사람이 귀를 자꾸만 만진다든가. 어떤 사람이 침을 자주 뱉는다든가. 어떤 사람이 마른 기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 병정이에요. 중경은 이런 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병의 뿌리가 명확하지 않지만 어떨 때는 이와 같은 행동 속에는 이 사람이 내재되고 있는 어떠한 그 병독의 어떠한 현상, 병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같은 말, 외증은 이미 풀렸다. 외증은 이미 풀렸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이러면은 부자재를 쓸 수가 있어요. 사역당뇨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권태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라고 하는 거는 표리의 개념이 병위의 개념이지만 내외도 물론 병위의 개념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 개념이래요. 상대적 개념. 무엇보다 예를 들어서 소시오탕증은 그 대승기탕증보다 외증이다. 태양병은 소양병보다 외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 외증은 이미 풀렸다. 그러나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 조문을 이해하기 위한 해석이에요. 해설이라는 거예요. 후세 사람이 쓴 글이라는 거예요. 뭐가 치료됐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가 됐다. 이와 같은 건 전부 다 해설. 증상이 아니면은 전부 다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설이 글을 읽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과장되거나 처방을 이해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주관, 병증에 대한, 병세에 대한 개념이 서야지만이 이 말이 그 받아들일 수 있고 타당한지 부당한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은 긴 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단정 지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말 속에 요 같은 것이 있지만 맥은 사람마다 느낄 수 있는 게 다르거든요. 감각적인 요인이.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잖아요. 누구든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고 경험되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바로 근거주의.
이게 바로 근거주의라는 거예요. 모호한 말이 아니죠. 어떠한 현상, 구체적인 현상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치료가 병증이 낮은 것 같은데 약간 권태감을 느껴가지고 눕기를 좋아한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이 소리예요. 만약. 설령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는 중경에서는 만약 이렇게 해야 돼. 가설, 가정한다면 이 소리죠. 흉만 협통이 있는 자는 소시아탕을 쓰고 단순히 다른 병증이 없고 맥이 부하기만 하면은 마항탕을 쓴다. 그것은 그냥 보편적인 기준에 있어 쓴 거예요. 특히 유별나게 다른 병증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요 의미 속에는 요것 말고도 다른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만약에 이와 같아 그랬잖아요. 소음병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용매라 그랬잖아요. 예, 잠자기 좋아하고 눕기 좋아하고 이것은 뭐 표현에 따르면은 양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죠.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이죠. 몸에 체온이 떨어지고. 자, 이 말에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망향이다. 앞으로는 망향증이라 볼 수가 있죠. 망향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몸이 체온이 떨어져 가지고 몸이 차다는 거예요. 몸이 차다는 게 단순히 양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바로 수가 정체의 현상이 나타난다. 수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요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수. 자, 요것이 망향이라고 하는 말이 추상적인 말이라고 봤을 때 다소 한수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 현상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죠. 같이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이것뿐만 아니라 사역탕류로 빠질 수도 있다. 사역탕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쓰고 이와 같은 현상이 맥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맥이 미하고 이러면은 사역탕을 쓰고. 예. 이건 뭐 강의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조문의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정증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고 이건 제가 글자를 안 바꿨네요. 이런 거를 조짐의 현상이 나타나거든. 기화라 그랬잖아요. 눕기 좋아한다. 나타나거든. 그 처방을 쓰면 된다. 흉욕구만 있으면 소시아탕을 쓰고 맥이 부하고 땀이 없으면은 비교적 잘 나오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마항탕을 쓰고 땀이 나올 수 있죠. 땀이 나오고 그러면은 계지탕을 쓴다든가 그 상황에서 맞춰서 쓴다. 예. 시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오는 흉욕고만을 치료한다. 잊어버릴 필요가 없죠. 소시아탕의 대표적인 저기니까 흉욕고만. 또 방치로는 한열왕래, 복중통, 협파, 비편을 치료한다. 예.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흉욕고만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한열왕래가 더 심해지고 복중통이라든가 협파, 비편도 된다. 자, 이와 같은 말은 뭐겠어요? 복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자 자각적으로 저 요즘에 가슴 아래가 땡기면서 결리고 아파요. 이렇게 자각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타각적으로 의사가 이것을 복진을 통해 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만 짚고 환자 관영 찰색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은 전부 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양오행론이 한의학의 주류가 되면서 이와 같은 개념이 한의학에서 사라졌다. 복진하는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TV에서 보면은 한의사들이 그 조선시대에는 그 직급이 양인이어가지고 고관대작이라든가 왕이라든가 해서는 몸도 못 만지겠어요. 몸도 못 만지겠어요. 그러나 300년 전에 이미 일본 고방가들 책 보세요. 다 그
복진해 놓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몸을 만지고 다 해놨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 했으면 거의 19금이죠. 19금. 문화적 차이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주자학에 의한 관념적이고 이러한 것으로 겉으로는 실증을 주장하고 실사구시를 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학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관념주의로 가다 보니까 환자 몸을 만지질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중경서가 우리 한국사에서 퇴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만져봐야 돼요. 복중통이면 환자가 와서 저 복중 배가 아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환자의 배도 보고 색깔도 보고 피부가 거친지 어떤지 그게 바로 거기를 보면서 체질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체질보다 체형도 알 수가 있죠. 가슴이 부풀었는지 복부가 부풀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지도 않고 어떻게 맥으로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면에 역사가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역사의 인식에 의해 가지고서 이 학문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 잘 몰라요. 다만 일본 사람이 상한론에 대한 책이 아마 수천 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저는 한두 권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재마 선생까지도 중경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글을 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허준 선생에서부터 그 한 300년 동안에 상한론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글을 쓴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들어서 70년대 들어와서 최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권순정 선생을 필두로 해가지고 근래에는 많은 분들이 썼잖아요. 이게 바로 근거주의, 실증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 한의학에서 낳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부합되는 것은 중경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만져보고 경험을 통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자꾸만 근거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근거 있는 행동을 안 한 거죠. 동동은 상한론 중에서 한열, 복통, 구토, 소변 분리에 시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흉욕고만이 있는 전제에서는 시효가 유지된 것을 보아 시효의 주치증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비교 검토죠. 이 기릭동동의 약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부하는 자세에 있어서 저는 기릭동동을 뭐 명의로서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학술적으로 비교 철학, 비교를 함으로써 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릭동동은 실사구시의 학자면서 비교 철학자면서 한의사면서 나름대로 문학적 재능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유치방 같은 경우 기릭동 나 유치학 보면 증상만 있어요. 못 봐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의학에 길들여진 사람은 유치방을 못 봐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이론이 없거든요. 증상만 나야 되겠지. 그런데 그 증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을 느껴야 돼, 힘을. 병세를 느껴야 돼, 병세. 왜 굳이 한열왕래라고 하는 중경은 표현을 했느냐. 이건 뭐 굉장히 통찰력이에요. 열이 있으면 열이 있지. 왜 한열왕래라고 표현이? 이게 바로 비교 철학이에요. 뭐와 비교하기 위해서? 태양과 양명의 발열 현상과 다르다고 하는 건 구체적인 걸 들은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거죠. 우리가 글을 공부하면서 내가 글을 쓰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관점이 생겨요.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배우기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남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제 넘게 저는 20살 때서부터 20대 중반 초반서부터 제가 사서삼경도 가르치고 저는 후배들 가르칠 때 한의학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함부로 편견을 줄까 봐. 기본적인 것만.
그리고 언제 한의학에 얘기하느냐? 본과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6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중경서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 원칙은 똑같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대로 예과 1학년, 2학년, 본과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한의학은 저는 가르치질 않아요. 알지도 못했고. 상한내소집을 강의하기도 했었고 황한의학을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양방이론이라든가 과거의 이론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도 배워야 돼요. 문제점,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은 문제점을 배우지 않으면은 발전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배우고 문제점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과거의 잘못된 문제를 경험으로 해서 해석이 왜 바뀌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병증 가운데 복증의 증상은 대체로 병근과 관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병근을 살펴봐야 된다. 상한론이 음양오행 관점의 의학이 아니다. 중경서에 어디 음양오행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음양오행이 없으면은 오행 배속에서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원칙이죠. 자, 복진을 했다. 이것이 바로 실증주의 의학이다. 시온은 일종의 해열제로서 한토하의 양력이 미치지 않는 병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표의, 표리에서부터 반표발리의 개념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화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쇼탕류, 반화사심탕류가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경험적 의학이라는 거예요. 경험적 의학을 자꾸만 어떠한 뛰어난 의성이 이것은 무슨 탕이야, 이것은 무슨 탕이야, 병인 어쩌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과대망상이에요. 이게 흉욕간의 열증에 사용된다. 흉욕의 열증이 발생이 되면 그 대표적으로 왕래 한열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왕래 한열에는 바로 흉욕간의 열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열증을 시오가 주로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해열제다라고 하면 안 되고 흉욕간의 열증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다만 흉욕권만의 주치라는 사실을 확대해가지고 자 후세 사람은 간기 울결. 왜냐하면은 흉욕권만이 거기에 있으니까 간기 울결 치료한다든가 소감 이담, 소간 이담. 아이고 왜 또 작동이 안 되나? 끝났나? 소양경에 귀경한다든가 이와 같은 주장은 실증주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예. 자, 녹화가 조금 중단된 것 같은데 뭐 다 했습니다. 예, 다 했고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안 꺼지지?